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선고되는 상간소송 판결문을 보니 위자료 액수가 저희가 평소 상담할 때 언급하던 금액보다 더 나오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는 성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된다고 보는 사건은 통계적으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최근에 나오는 사건들의 위자료 금액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나오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이게 주류가 될지 아니면 특정 법원 특정 판사님의 기준일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기준점이 올라간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상간소송 위자료로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결국은 상간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을 높이는 그런 대표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혼인 기간과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및 정황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및 정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으면 즉시 부정행위를 중단해야 하는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만나거나 한번 용서를 받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도 잠시 다시 만남을 유지하는 경우가 바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고는 2015년경 혼인한 남편 B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남편 B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고요. 남편 B는 의사였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간호사인 피고와 2021년 11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 B는 2022년 1월경 돌연 원고에게 피고 간호사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고백하고 그 무렵 집을 나감으로써 원고와 남편 B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남편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2022년 2월경부터 불안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2년 2월 말경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B와의 관계 정리를 약속하였고, 원고와 남편 B는 2022년 4월경 별거를 마치고 함께 부부 상담을 받는 등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원고는 2022년 4월경 피고에게 남편 B와 많이 대화하면서 서로 감정도 풀고 용서하면서 앞으로 부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였다. 둘 사이의 일은 의미 두지 않을 테니 이제 다 잊고 살기 바란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원고 감정도 어느 정도 풀리고 피고도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2년 4월경 다시 남편 B와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2022년 8월경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는 소송 계속 중에도 남편 B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편 B와 협의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B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원고와 남편 B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B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및 그 부정행위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원고와 B가 결국 이혼하기에 이른 점, 피고와 B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B와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원고가 그 부정행위의 지속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통상 상간소송 판결문에서는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한다, 이렇게만 기재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B와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원고가 그 부정행위의 지속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라고 구체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한 이유를 설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한번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만두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버젓이 애정 표현하고 연락하고 원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고통이 되지 않았을까요? 판사님이 보기에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정행위를 유지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괘씸하겠죠. 이 점 때문에 다른 사건의 위자료 금액보다 위자료 금액이
금액이 높게 산정되어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상간소송의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소송 계속 중인데도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를 계속 만나거나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점을 재판에서 어필할 수 있고 어필을 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외도가 발각되었고 더군다나 상간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외도를 멈추고 그만두어야 되겠죠. 특히나 한번 용서를 받았다면 더더욱 외도를 유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상간자의 잘못을 명확히 찝어내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판결을 내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외도, 불륜, 부정행위가 한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첫 번째가 부정행위일 정도로 실제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 내지 잘못 생각하여 기혼자를 만났더라도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면 이때는 최소한 이를 바로 잡고 정신 차리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